자, 시작을 해보자. 조건부 확률. 친절하지. 자, 조건부 확률은 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지 볼게. 자, 그냥 확률이 다른 점은, 그냥 확률이랑 다른 점은 뭐냐? 자, 그냥 확률은 우리 지금까지 했던 확률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눈이 나올 확률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항상 때 앞에가 표본 공간, 때 뒤에가 특정 사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조건부 확률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주사위를 던져. 짝수눈이 나왔을 때 소수일 확률 구하는 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 확률은 항상 때 앞에가 전체 사건, 때 뒤에가 특정 사건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 앞에도 짝수눈이 나왔다는 특정 사건이 됐고 때 뒤에도 소수눈이 나온다라는 특정 사건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런 형태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앞에가 표본 공간이 아니고 특정 사건이 되는 형태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어요? 자, 그럼 조건부 확률은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면은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이제 표본 공간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야. 알지? 항상 때 앞에가 표본 공간의 역할, 뭐 전체 사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표본 공간 안에 두 사건 A랑 B가 있는데 누가 표본 공간의 역할을 해버릴 거라고 이제 때 앞에도 특정 사건이니까 이 A라는 집합, A라는 사건이 표본 공간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만 확률을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짝수눈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2, 4, 6이 나오고 소수가 나왔다 했으니까 2, 3, 5가 나올 텐데 그치? 우리는 어디서만 생각하겠다고? 2, 4, 6 중에서만 생각하겠다고. 그 중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 전체 사건이 3에 해당하고 특정 사건이 1에 해당하네. 그치? 그래서 3분의 1이 확률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치?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얘가 나올 확률을 찾는 게 아니고 짝수눈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짝수눈이 나온 건 이미 일어난 거야. 그치? 그 상황에서 그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세 개 중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을 찾아주면 된다고. 알겠어요?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 그치? 조건부 확률.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그냥 확률이랑 다르게 사건이 두 개가 사용이 됐으니까 사건 두 개가 눈에 보이게 기호로 나타내 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읽어보면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치?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해가지고 나타내가지고 A, B 순서대로 쓰고 싶은데 확률 누가 만들었어? 미국 놈들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어순이 반대라고. 그치? 자,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B, 바, A라고 쓸 겁니다. 됐어? 그래 놓고 뭐라고 읽어줄 거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읽어줄 때는 P의 B, 바, A. 그래서 바. P의 B, 바, A 하고 읽어줄 거고 우리는 해석을 뒤에 게 일어났을 때 앞에 게 일어날 확률로 찾아주는 거야. 뒤에 A라는 건 이미 일어난 거야. 됐어? A는 내가 손 쓸 수 없어. A는 이미 일어난 거야. 짝수눈이 나왔다는 건 이미 일어난 상태야. 그 상태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을 찾아주는 겁니다. 됐어?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 알겠어?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 계산한 거 보니까 지금 여기서 3분의 1 나왔다는 거는 누가 표본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A가 표본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그치? 그 상황에서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면 돼. 맞지? 자, 그러니까 기호로 나타내면 뭐라고 나타내면 되겠어? A의 원소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로 확률을 찾아준 거야. 맞아요.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분모분자 표본 공간 NS로 나눠버릴 거야. 그럼 NS분의 NA분의 NS분의 N의 A 교집합 B 해버리면은 얘가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이네. 그치? 얘가 뭐야?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일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P의 B바 A 하고 할 거고 계산은 어떻게 해줘? 뒤에 거가 분모로 내려가. 그래서 뒤에 거의 확률분의 두 개 교집합한 거의 확률로 계산을 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 그치? 조건부 확률.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필수 1번이랑 필수 2번 먼저 풀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개념 원리 익히기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자, 필수 1번부터 볼 거야. 필수 1번 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필수 1번은 그냥 계산 통해서 조건부 확률 기후 익숙해지라는 형태의 문제야. 자, 0점이고 P의 B가 0.4고 P의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0.5일 때 P의 A바 B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얘는 뭐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자, 계산은 어떻게 준다고? 뒤에 게 분모로 내려오고 두 개 교집합한 게 분자에 써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P, B를 알려줬으니까 자, P의 A 교집합 B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A 교집합 B는 얘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자, 많이 해봤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하기 위해서 드모르간 법칙 이용하면은 1-P의 A 합집합 B 나오는 거니까 자, 얘가 0.5 나왔으니까 A 합집합 B도 0.5 나올 거야. 아이고. 자, 그럼 A 합집합 B는 어떻게 계산이 돼?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0.5가 0.2 더하기 0.4 빼기 A 교집합 B의 확률이라서 넘기고 넘겨주면은 결국 A 교집합 B의 확률이 0.1 하고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산될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P의 A바 B는 B가 일어날 확률분의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로 계산되는 거라서 B가 일어날 확률 몇 나왔어? 0.4 나왔고 A 교집합 B는 0.1 나왔네. 그래서 4분의 1 하고 계산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 방법 익숙해지라는 거야. 자, 2번도 볼 거야. 2번 보면 P의 A가 5분의 2 나왔고 P의 B가 2분의 1 나온 상태에서 P의 B바 A는 4분의 3일 때 P의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랬네.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여집합으로 묶어주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 돼서 1-P의 A 합집합 B 찾아주면 되겠네. 자, 근데 A 합집합 B라는 확률은 A 확률과 B 확률도 필요하지만 A 교집합 B 확률도 필요해. 그치? 그건 어디서 찾아줄 거야?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다고. 맞지? 자, 그래서 P의 B 바 A가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오고 위에는 두 개 교집합한 게 써진다고 했어.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은 얘가 4분의 3 P의 A는 5분의 2 분의 A 교집합 B는 우리가 찾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곱해줘 버리면은 P의 A 교집합 B가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 하고 나오니까 10분의 3 하고 나오는구나 할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P의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 빼서 계산할 거라서 어디 보자. 5분의 2에다가 2분의 1 더한 다음에 10분의 3 빼면 되겠네. 10분의로 통분해 주니까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5 빼기 10분의 3이라서 10분의 5 하고 나온다. 그래서 2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도 2분의 1 하고 나올 거라고. 됐슈. 그렇지. 자, 이거는 이제 계산 연습하라는 거고 뒷페이지 필수 2번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부 확률 나와주는 거야. 됐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필수 2번 보자. 자,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 A반과 B반의 학생을 50명을 대상으로 안경의 착용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6, 4, 9, 21 합이 25, 25, 50 합이 20, 30 하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안경을 썼을 때 A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A반일 확률을 구할 거야. 자, 그래서 때 앞에가 B라는 거 사용됐으니까 C라고 생각할 거고 때 뒤에를 A라고 생각할 거야. A 사건이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뭘 구하는 거야? P에 C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A 바 C 구하는 거고.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C가 일어날 확률분의 A 교집합 C가 일어날 확률로 계산을 해줄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표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이름 붙여줄 겁니다. 자, 뭐라고 했어? A 학급일, A반일 사건을 A라고 한댔어. 그래서 얘는 A야. 그치? 그럼 B반일 거는 뭐가 되겠어? A의 여집합이 될 거야. 그치? 얘가 그래서 A고 얘가 A의 여집합이야. 오케이. 자, 안경을 썼을 사건을 C라고 했으니까 얘가 C가 되고 얘가 C의 여집합이 될 거야. 즉 20명이 C가 되는 거고 30이 C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랬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A 교집합 C를 의미할 거라고. 그치? A반이면서 안경을 썼을 사건이 되는 거야. 얘가 16명이. 오케이. 얘는 뭘 의미해? A의 여집합, 교집합 C를 의미할 거고. 알지? 자, 9명은 뭘 의미해? A 교집합 C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치? 얘는 누구를 의미할 거야? A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을 의미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윤석은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야? C가 일어날 확률이래. C는 어딨어? 20명이잖아. 그치? 안경을 썼을 확률이니까. 그치? 그래서 전체 50명 중에서 20명이 C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래서 50분의 20분의 자, A 교집합 C야. 여기가 A 교집합 C라고. 그치? A반이면서 안경을 썼다 하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50명 중에 16명이야. 50분의 16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50, 50 약분해버리고 4로 약분하니까 5분의 4 이렇게 계산되겠대. 알겠어? 됐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 그래서 5분의 4 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석대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자, 만약에 조건부 확률을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낼 수 있으면은 세상 쉬워. 알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 그치? 표만 보고 그냥 확인하면 돼. 자, 뭐 하래? 안경을 썼을 때 A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 다 볼 필요도 없어. 누구만 봐주면 돼? 안경 쓴 애들만 봐주면 돼. 그래서 안경 쓴 애들 중에서 A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20명이 전체 사건의 역할을 하는 거고 26이 우리가 찾고 싶은 사건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치? 그래서 그냥 20분의 16 하고 계산하면 되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제일 편해. 그치? 표로 만약에 나타내기가 껄끄러워 그러면 이렇게 식을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95번까지 밑에 있는 거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두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넘어갈 거야. 192번이랑 195번 두 개 한번 풀어보자. 자, 192번 PA 뭐 다 잘 푼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볼 거야. 4분의 1일 때 P의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6분의 1 하고 나와 있을 때 P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이제 드모르간 법칙 안 고쳐도 할 수 있잖아. A 합집합 B의 확률이 뭐가 될 거라고? 1에서 빼준 6분의 5가 될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P의 A 합집합 B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가지고 계산을 할 거고, 자, A 합집합 B의 확률은 6분의 5가 나왔고 A의 확률은 3분의 1. B의 확률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네. PB. 근데 얘도 모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윤석을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럼 조건부 확률에서 얘는 어떻게 계산해줘? P, B분의 P의 A 교집합 B로 계산하는데, 자, PB를 모르니까 P의 A 교집합 B 정확히 못 찾아. 하지만 이 항에 보면은 P의 A 교집합 B를 4분의 1 PB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대입할 거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PB 하고 될 거라고. 맞아요.
자, 그래서 넘겨주면은 4분의 3 PB가 뭐가 돼? 6분의 5 빼기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하고 나온대. 그래서 넘겨주면 PB가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195번. 자, 195번 했어. 표로 나타낸 거다. 남자, 여자, A 공연, B 공연 하고 나왔을 때, 자, 5x 20, 10 하고 나와 있어. 그래서 뭘 했어? 문제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A 공연을 선호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니까 누가 전체 사건의 역할을 할 거라고? 여자가 전체 사건의 역할을 할 거라고. 맞지? 그 중에서 A 공연을 선호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으니까 표로 그려져 있으면 세상 편하다고. 뭐 여자들 중에서만 봐주면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라고 봐주는 거야. x 더하기 10이라고 봐줬을 때 A 공연을 선호한댔으니까 x가 특정 사건 해가지고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이 x 더하기 10분의 x요. 그게 6분의 1이래. 맞아? 6분의 1이래. x 구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개념으로 넘어와서 확률의 곱셈 정리 한번 하고 갈 거야.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들어가 보자. 확률의 곱셈 정리.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어디서부터 온 게 확률의 곱셈 정리냐면은 뭐야?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온 게 확률의 곱셈 정리야. 우리 앞 시간에는 뭐 배웠었지? 확률의 덧셈 정리 배웠어. 확률의 덧셈 정리는 어떤 확률을 찾아주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야? A 합집합 B, 즉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찾아주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였어. 그치? 자, 그래서 P의 A 더하기 P의 B 마이너스 P의 A 교집합 B 하고 계산되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 그치? 특히 A랑 B랑 뭐면은 배반이면은 뭐라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그치?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댔어? A 합집합 B의 확률이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그냥 더해준 거랑 같다고 했어. 그치? 자,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찾아주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야. 그럼 확률의 곱셈 정리는 무슨 사건?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찾아주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겠네. 그치? 그러니까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찾아주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교집합이 물론 여기도 있긴 하지만 그치? 합사건에 대한 확률이라서 확률의 덧셈 정리라서 확률끼리 더하기 빼기로 더하기 빼기로 계산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요 공식을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할 거라고. 그럼 확률의 곱셈 정리는 교집합에 대한 확률,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라서 곱하기로 이루어진 공식을 만들어낼 거야. 그치? 그래서 교집합 어딨어? 여기 있네. 그래서 뭐 할 거야? P의 A만 넘겨줄 거라고. 그래서 P의 A 교집합 B가 뭐가 될 거야? P의 A 곱하기 P의 B바 A 하고 곱해져. 그치? 자, 여기서도 P의 A바 B도 마찬가지로 P의 B분의 P의 A 교집합 B에서 A 교집합 B 여기서도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만들어져? P의 B 곱하기 P의 A바 B 이렇게 만들어져. 그치? 자, 둘 중에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얘랑 얘 찾기 쉬운 걸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 오케이.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면은 일단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게 아니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야. 그래서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곱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공식으로는 써놨는데 잘 감이 안 와. 그치? 그래서 우리 아까 나와준 포스트잇에다가 예를 들어서 좀 써볼게. 그치? 보고 써. 쓸 시간 줄 테니까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볼 겁니다. 당첨 제비 3장을 포함해서 총 10장의 제비를 갑과 을이 순서대로
뽑을 때 갑이 당첨될 사건을 A라고 하고 을이 당첨될 사건을 B라고 할 거야. 알았지?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거야. 알았지? 오케이. 한 사람이 먼저 뽑은 사람이 그냥 자기 뽑은 거 가지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한번 구해볼게. 자, 첫 번째 갑이 당첨될 확률 구해볼 거야. 자, 갑이 당첨될 확률이니까 P의 A를 구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당첨 대비 3이야. 쉽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확률. 됐어? 자, 두 번째 갑이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해볼 거야. 됐어? 자, 그럼 때 앞에도 특정사건, 때 뒤에도 특정사건이니까 뭐가 됐어? 조건부 확률이 됐어. 그래서 그럼 얘는 조건부 확률 뭐라고 적어줄 거야? P에 B바 A 하고 적어줄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뭐야? 갑이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이야. 갑이 당첨된 건 이미 일어난 거야. 내가 손 쓸 수 없어, 걔는. 됐어? 내가 손 쓸 수 없는 거야. 갑이 당첨된 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면 된다고. 맞아? 그러면 갑이 당첨됐으니까 갑은 딱 당첨돼서 자기 제비, 당첨 제비 가지고 집에 갔어.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전체 제비 몇 개 남았어, 그래서? 9개 남았어. 그 중에서 당첨 제비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이게 갑이 당첨된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입니다. 알겠어요? 됐어? 조건부 확률을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됐어? 이렇게 구하는 건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식을 해석해서, 문장을 해석해서 구하기도 해. 됐어? 갑이 당첨된 건 이미 일어난 거야. 내가 손 쓸 수 없어, 걔는. 그 상황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은. 알겠습니까?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디 보자. 갑과 을이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해볼 거야. 알았지? 갑과 을이 모두 당첨될 거야. 그럼 얘는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 B에 갑도 당첨되고 동시에 을도 당첨될 확률하고 교집합으로 들어가야 돼. 알았지? 얘랑 달라. 얘는 갑이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이니까 갑이 당첨된 건 이미 일어난 거야.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그렇지? 그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만 신경 쓰는 건데 얘는 갑과 을이 동시에 당첨되는 거니까 갑이 당첨될 확률과 을이 당첨될 확률을 내가 모두 고려해 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 나왔네. 그러니까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뭐라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곱해서 계산을 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처음에 갑이 당첨됐어. 10분의 3. 갑이 당첨된 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 구할 거야. 그럼 전체 제비 9개 남았고 당첨 제비 2개 남았네. 해가지고 계산해 줄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지? 자, 네 번째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 잘 봐. 을이 당첨될 확률 구할 거야. 자, 갑이 먼저 뽑아가고 두 번째 을이 뽑을 건데, 그치?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할 거야. 갑은 당첨되든 말든 신경 쓸 거 있어? 없어? 없어. 그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뽑은 애가 당첨될 확률은 첫 번째 갑이라는 애가, 그치?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과 갑이 당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이 같아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한 번에 계산을 못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이 녀석은 P의 B를 구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P의 B 한 번에 계산을 못 해. 두 번째 뽑은 애는 당첨제비가 지금 갑이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당첨제비 남아있는 게 달라지거든. 그치? 그래서 확률이 달라져 버려. 그래서 한 번에 계산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우리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야. 자,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B가 일어난 확률을 구하고 있어. 맞아? 전체 사건 중에서 B가 일어난 확률을 구하고 있어. 자, 그런데 B를 한 번에 계산을 못 한대.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계산할 거냐면은 이 부분 따로 계산하고 이 부분 따로 계산해서 더해줄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전체 B가 일어난 확률이 일어날 거야.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B가 일어난 확률 우리가 그냥 계산 못하니까 이 부분 따로 계산하겠다고. 얘는 뭐야?
교집합 B야. 그치? 오케이. 자, 이 부분은 뭐야? A의 여집합 교집합 B야. 맞아. 그치? 자, 그래서 B가 일어나는 확률 한 번에 계산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쪼개서 계산을 해줘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교집합은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곱해서 계산할 거고, 교집합의 확률이니까 그래서 확률을 곱셈 정리야 무조건. 교집합의 확률은 더하기 두 번째 거는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A의 여집합 합이 B가 A의 여집합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알겠어요? 자, 이제 계산해보자. 자, 첫 번째 A는 뭐야? 값이 당첨될 확률이야.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3. 그 상태에서 값이 당첨된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거야. 그래? 그럼 전체 제비 9개 남았고 당첨 제비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네. 그래? 값이 하나 가져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거고 더하기 얘는 뭐야? 값이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야. 그래? 그럼 다 값이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7이야. 그치? 자, 그럼 값은 꽝 주고 각서 치네. 그치?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은 남은 제비 9개 남았고 당첨 제비는 아직 3개 다 남아있다. 이렇게 계산해줍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그치? 살짝 계산해보면은 90분의 6 더하기 90분의 21이니까 90분의 27이야. 몇 분에서 10분의 3하고 나오네. 그치? 처음에 뽑은 값이 당첨될 확률이나 두 번째 부분은 을이 당첨될 확률이나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제비 뽑을 때 막 애써 일찍 뽑을 필요 없어. 그치? 언제 뽑든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치? 언제 뽑든 확률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섯 번째가 제일 어려워. 자, 뭐냐면은 자, 을이 당첨됐을 때 값이 당첨될 확률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조건부 확률이네. 그치? 조건부 확률이야. 근데 때 앞에가 뭐야? B고 때 뒤에가 A야. 을이 당첨될 때 B고 값이 당첨될 때 A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 어떻게 계산해줘야 돼?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뒤에 써주고 뒤에 있는 게 앞에 써준다고. A가 B로 계산을 해줘야 돼. 자, 조건부 확률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 조건부 확률 계산 방법으로 P의 B, B네 P의 A 교집합 P로 계산할 건데 P의 B, 방금 했듯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방금 했던 벤 디아그램으로 쪼개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P의 A 교집합 P 더하기 P의 A의 여집합 교집합 P 주네. P의 A 교집합 P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이제 자, 교집합의 확률은 다시 뭘로? 확률의 곱셈 전위로 쪼개줄 거야. P의 A 곱하기 P의 B가 A 더하기 P의 A의 여집합 곱하기 P의 B가 A의 여집합 분의 P의 A 곱하기 P의 B가 A라고 쪼개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P의 A는 뭐라고? 값이 당첨될 확률이야 10분의 3. 그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이야 9분의 2 더하기 값이 꽝 뽑을 확률이야 10분의 7 곱하기 그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이야 9분의 3 분의 이거랑 똑같네.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확률의 곱셈적인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3개야. 3번, 4번, 5번. 그치? 이런 식으로 얘 지어준 거 적어놓고. 그치? 다 적으면은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표시 한번부터 보자. 자, 표시 3번입니다. 행동 6개, 행동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거 보면 한 개씩 두 번 꺼낼 거네. 두 번 보기 행동이 꺼낼 행동을 씌우라고 했네. 두 번 꺼낼 때, 두 번 보고, 행동일 확률을 구해볼 거야. 자,
자, 그래서 우리는 사건 두 개다 이런 건데 A라는 사건은 처음 꺼낸금이 흰공일 사건이라고 이럴 거고 B를 두 번째 꺼낸금이 흰공일 사건이라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두 번 꺼낸 모두 흰공이 나올 확률이라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공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공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곱셈 정리고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B가 A로 계산할 거야. 자,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처음에 꺼낸 게 흰공이야. 총 10개 공 중에서 내가 흰공 꺼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6 나올 거고. 자, 그리고 꺼낸 거는 어떻게 할 거래? 다시 넣지 않을 거래. 그치? 자, 그럼 처음에 흰공 꺼낸 건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그치?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흰공 뽑을 확률을 구할 겁니다. 그럼 전체 템은 9개 남았고 흰공은 6개 남아있네. 그러니까 좀 알겠어요? 그래서 약분 해버리면은 또 약분 되네. 3분의 1 나오는데 됐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4번 보면 어느 식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비가 오지 않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3분의 2라고 얘기했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라고 했을 때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그랬네. 자, 이렇게 말로 나왔을 때 헷갈려. 너 틀림없이 헷갈리니까 이 파트부터는 제발 확률에 이름 붙여주라고. 알았지? 확률에 이름 붙여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확률 사건에 이름 붙여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A라는 사건은 B가 올 사건이라고 일하고, 자, B라는 사건을 공연이 매진될 사건이라고 일할 거야.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이런 거 잘해줘야 돼. 비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어떤 확률을 구한 걸까? 비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됐다. 어떤 확률을 구한 걸까?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됐다는 의미야.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됐다는 의미입니다.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매진될 확률이야. 그러니까 P에 A의 여집합, P가 A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해석 잘해줘야 돼. 그래서 잘해줘야 된다. 자, 그럼 비가 올 확률 40%는 어떤 확률이야? P의 A가 10분의 4, 5분의 2 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뭘 찾으라는 거야? P의 B 찾으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나는 P의 B를 찾아줄 겁니다. 자, P의 B는 뭐요?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야. 근데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비가 오는 날 매진될 확률과 비가 오지 않는 날 매진될 확률이 다르니까 한 번에 계산을 못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밴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건데 B가 일어날 확률을 한 번에 계산을 못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이 부분 따로 계산하고 이 부분 따로 계산해가지고 더해줄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은 뭐가 돼? P의 A 집합 B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P의 A의 여집합 조집합 B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조집합의 확률이니까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A 확률을 거고, 얘도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다가 P의 B가 A의 여집합하고 할 거야. 됐어? 자,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거는 B가 올 확률이니까 5분의 2 곱하기 B가 온 상태에서 매진될 확률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얘는 B가 안 올 확률
3 곱하기 B가 아는 상태에서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 3분의 3 되겠다. 그래서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가 5분의 3이 바로 내일의 매진될 확률로 나오겠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로 나와 있는 거, 뭘 이거는지 항상 줄 알아야 돼. 이거 막 뜬금없이 교집합으로 해석해버리면 문제 어마어마하죠. 그치? 교집합 아니야. 얘는 비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됐다는 거는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부 확률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필수 5번으로 가보자. 필수 5번. 필수 5번에서는 상자 A에 흰 공 2개랑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 공 3개랑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다. 한 상자를 A로 택해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 공 1개랑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택한 상자가 A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어. 보면 A 상자에는 흰 공 2개랑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 자, B 상자에는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어. 자, 상자를 A로 택해서 A로 택해서 2개를 동시에 꺼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택한 상자가 A의 확률과 C오라고 그랬네. 자, 그래서 때 넣었으니까 확률이고 자, 때 앞에 보니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다라는 측정 사건이고 때 뒤에도 A 상자를 뽑았다라는 측정 사건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야. 그치? 자, 그래서 확률의 이름을 쳐줄 거야. 자, A라는 사건을 A 상자 선택한 사건이라고 하고 자, B 사건을 B 상자 선택한 사건이라고 하고 C 사건을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사건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B 상자 사건 B는 실제로는 A의 연습합이랑 똑같은 거야. 그치? A 상자 아니라 B 상자 둘 중에 하나를 뽑을 거니까. 맞아. 자, 그랬을 때 얘는 C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P의 A파 C를 구할 거고. 그치?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할 거야? 조건부 확률이니까 C가 일어날 확률 분의 A 교집합 C가 일어날 확률로 계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C가 일어날 확률은 뭐라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이라고. 자, 그런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은 A 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과 B 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이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 한 번에 계산 못한다고. 그치? 그래서 따로따로 쪼개서 계산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전체 표본 공간 안에 A 상자랑 B 상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치? 자, 여기서도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수 있는 경우, 여기서도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걸쳐 있을 거야. 그래서 C라는 사건이 이렇게 걸쳐 있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이 C라는 사건은 우리가 한 번에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 부분 따로 계산해 줄 거고, 이 부분 따로 계산해 줄 거야. 알겠어? 그치? 그래서 더해가지고 C가 이런 확률을 계산해 줄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P의 A 교집합 C 따로 계산해주고 P 교집합 C 따로 계산해줄 거라고. 자, 그 부분에 P의 A 교집합 C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일단 돼? 따라서.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될 거야? 교집합의 확률이니까 확률 곱셈 정리로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뭘 곱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C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 그치? 자,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뭘 곱할 거야? P의 C와 B 곱할 거야. 분의,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지? P의 A 곱하기 P의 C가 A라고 계산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너 만연한 모습을 띄고 있어. 웃겨? 자, 그래서 해석을 해주는 거는 중간쯤까지만 해석을 해주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계산이야, 계산. 알겠지?
확률의 곱셈 정리 뭐 그런 거 이용해서 그냥 단순 계산하는 거야. 이제 자 여기까지 써준 다음에 자 다시 이제 해석이 들어가서 자 PA라는 건 뭐야? 주머니 두 개 있는 것 중에서 A 주머니 선택할 확률이야. 맞아. 주머니 두 개 있는데 A 주머니 선택할 확률이 몇 몇이겠어? 2분의 1이겠지. 그치? 곱하기 자 P의 C바이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A 주머니 선택했다는 건 이미 일어났어. 그 안에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뽑을 확률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는 뭐야? 총 6개의 공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그치? 흰 공 2개 중에서 하나 뽑고 검은 공 4개 중에서 하나 뽑을 거라고. 알겠어요? 이제 더하기 B 주머니 뽑을 거야. 2분의 1 곱하기 자 B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거니까 총 5개 공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흰 공 3개 중에서 하나 뽑고 검은 공 2개 중에서 하나 뽑을 거야. 이렇게 들어갈 거야. 알겠어요? 분의 이 얘기 들어갔다 쓰면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6C 2분의 2C 1 곱하기 4C 1 이라고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그래서 필수 5번 파트가 제일 어려운 상태야. 자, 그래서 우리 201번까지 풀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시작해볼게.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볼 겁니다. 199번, 200번, 201번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 세 문제 풀고 그 다음 가봅시다. 그렇지? 자, 푼 사람들도 보면서 자기가 푼 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봐. 지금 써주는 식에 계속 익숙해져야 돼. 자, 199번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에 A반과 B반 학생 수가 6대 5, A반과 B반의 학생 수가 6대 5 하고 나와 있고 A반 학생의 10%랑 B반 학생의 20%가 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자, 그랬을 때 두 반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축구대회에 참가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A반인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A의 연집합이 B반이 되겠지. 그치? 자, 그 상태에서 B라는 사건을 대회에 참가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P의 B를 구하라는 거고, 그치? 자, P의 B는 우리가 한 번에 계산을 못해. 왜? A반에서 참가한 사람이랑 B반에서 참가한 사람이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한 번에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A반, B반, B를 한 번에 계산 못하니까 이것 따로 계산해 주겠대. 그치?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A 교집합 B와 A의 연집합 교집합 B로 계산을 할 거고 자, A 교집합 B라는 거는 A 곱하기 P의 B바 A 더하기 P의 A의 여집합 곱하기 P의 B바 A의 여집합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그치? 자,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자, A반과 B반의 학생 수의 비가 6대 5니까 자, 전체를 11이라고 보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은 11분의 6이 될 거고 B가 일어날 확률은 11분의 5하고 나올 거야. B,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자, 그래서 11분의 6 곱하기 얘는 뭐야? A반 중에서 대회에 참가할 학생의 비율이야. 확률이야, 확률. 자, 몇 퍼센트가 참가했대? 10%가 참가했대. 그러니까 10분의 1 더하기 얘는 B반일 확률이야. 11분의 5 곱하기 B반 중에서 대회 참가할 확률이야. 그래서 10분의 2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110분의 6 더하기 10 해서 110분의 16 하고 계산하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200번 볼 거야. 200번. 자, 200번 문제가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야. 모든 문제집,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형태야. 그래서 풀어보면
자, 200번 보니까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제품의 40%는 A기계, A기계는 40%가 생산된다고 했고 B기계는 60%가 생산된대. 거기서 불량품이 A기계에서는 5% 나오고 B기계에서는 3% 나온대. 자, 그랬을 때 임의로 선택한 게 불량이었을 때 B기계에서 생산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때 앞에도 특정 사건, 때 뒤에도 특정 사건이니까 조건부 확률이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사건을 A 공장, B라는 사건을 B 공장, E라는 사건을 불량 할 거야. 에러 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E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뭘 구하는 거야? P의 B바 E를 구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P의 2분의 P의 B 교집합 E가 될 거고. 자, 불량이 나올 확률은 한 번에 계산을 못해. 왜? A 공장과 B 공장에서 불량 나올 확률이 다르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전체 표본 공간 안에서 A 공장, B 공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A 공장에서도 불량 나올 수도 있고 B 공장에서 불량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얘를 한 번에 계산 못하니까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앞부분 얘는 뭐로 계산되고 P의 A 교집합 2로 계산되고 두 번째 거는 P의 B 교집합 2로 계산되고 얘는 P의 A 교집합 2 아니잖아. B 교집합 2라서 어떻게 계산돼? P의 A 곱하기 P의 2바 A 더하기 P의 B 곱하기 P의 2바 B 분의 P의 B 곱하기 P의 2바 B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는 거야. 알았지? 그럼 P의 A는 A 공장에서 생산될 확률이야. 그치? 그러니까 100분의 40 그래서 10분의 4 곱하기 얘는 뭐야? A 공장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이야. 그치? 불량이 나올 확률 뭐라고? 5%라고. 그치? 그러니까 100분의 5 더하기 B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 10분의 6 곱하기 B 공장에서 불량일 확률이야. 100분의 3 분의 얘랑 똑같아. 뒤에 거랑. 그러니까 10분의 6 곱하기 100분의 3 하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이해돼? 자, 그래서 분모 문제 1000 곱하니까 20 더하기 16 18이나 18분의 18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자, 201번으로 가자. 201번. 자, 주머니 A에는 빨간 구슬 2개랑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빨간 구슬 3개랑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어. 그리고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주사위를 던졌네.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가 나오면 A를 뽑을 거고 5 이상 나오면 B를 뽑아줄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B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는 시행을 해서 빨간 구슬을 꺼냈을 때 빨간 구슬을 꺼냈을 때 이게 A에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래서 때 앞에도 특정 사건이고 때 뒤에도 특정 사건 하고 나왔어. 하나를 꺼냈네. 그치? 얘는 하나만 꺼냈어. 자, 그럼 한번 해보자. A라는 사건을 A 주머니, 자, B라는 사건을 B 주머니. C 쓰기 좀 그렇잖아. 네가 얘기하니까. 자, E라는 사건을 빨간 공, R이라고 하자. 빨간이니까. R이라는 사건을 빨간 공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야? R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찾아주는 거지. 그래서 P의 A바 R을 계산한 거고, 자, 얘는 실제로는 P의 R분의 P의 A 교집합 R 써줄 거야. 됐어? 일단 되지. 자, 그런데 빨간 공 나올 확률을 우리가 한 번에 계산 못 한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자, A 주머니 전체 표본 공간에서
A 주머니, B 주머니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빨간 공 꺼낼 확률이 A 주머니랑 B 주머니랑 달라.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 따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P의 A 교집합 R 더하기 P의 B 교집합 R 분의 P의 A 교집합 R로 계산을 할 거고, 자, 얘는 어떻게? P의 A 곱하기 P의 알파 A 더하기 P의 B 곱하기 P의 알파 B로 계산을 해줄 거야. 그거 분의 P의 A 곱하기 P의 알파 A로 계산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P의 A라는 녀석은 뭐야?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야. 그럼 A 주머니를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선택해? 주사위를 던져서 선택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A 주머니를 선택하겠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랑 같아지겠네. 그치? 그래서 6분의 4. 자, 얘는 A 주머니에서 빨간 공권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5분의 2 더하기 얘는 B 주머니 선택할 확률이야. 주사위 던져서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되겠다. 6분의 2 곱하기 B 주머니에서 빨간 공 꺼낼 확률이야. 6분의 3 분의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네. 6분의 4 곱하기 5분의 2 하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 이거를 조건부 확률의 곱셈 정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해돼요? 돼? 이게 돼? 이번에는? 진짜? 좋아. 따라왔어. 우준.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됐어? 오케이.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없어? 넘어갈 거야? 넘어갈 거라고. 다음 거에 연결돼요? 다음 거에 연결되냐고? 아니, 연결을 안 돼. 맞죠. 자, 보자. 이번 시간에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 한번 해보고 할게. 좀 전에 했던 확률의 곱셈 정리 한 번만 정리해보고. 자, 그래서 우리는 확률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랑 확률의 곱셈 정리했었어. 자, 곱셈 정리 뭐라고? A 교집합 P, 곱사건에 대한 확률 구하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고 P의 A 곱하기 P의 B바 A 하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치? 얘도 특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그래서 지금 할 거야. 자, 97페이지 보니까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야 라는 얘기는, 자, 언제 두 사건을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를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어? 끄덕끄덕해? 알겠어 진짜? 모르겠어. 뭔 소리요 저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도 안 준대. 뭔 소리야 이게. 그치?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얘가 독립의 정확한 정의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하지 않을 거야. 그치? 이거 가지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조금 더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 B가 일어난 사건은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는 변함이 없어. 그거를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그래서 A라는 사건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치?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그거를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어?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자, 그런데 이것도 복잡해가지고 우리 다른 거로 한번 해볼 거야. 자, 우리 A 교집합 B의 확률 뭐라고? A의 확률에다가 B바 A 곱해서 만들어졌었네. 그치? 오케이. 자, 그런데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하면은 B바 A가 뭐랑 같아진대? B랑 같아진대. B랑 같아져. 그래서 P의 A 곱하기 P의 B가 돼버릴 거라고. 알겠습니까?
글쎄. 자, 그래서 독립은 실제로는 A 교집합 B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 곱하기랑 같아지면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어요? 글쎄. 자,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삶이 고달퍼져. 알겠어요? 삶이 고달퍼져.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겨버리시고,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거는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쪼개지는 거를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자, 위에 있는 식도 물론 중요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를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곱셈 정리 완성해 보면은 특히 A랑 B가 독립이면 A 교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 그냥 곱하면 돼.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곱하는 게 아니고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치? 되게 중요한 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는 이 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줄 거야. 알지? 사건을 보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네 안 주네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알지? 독립은 항상 이 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줄 겁니다. 얘가 만족하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가 만족하지 않으면은 A 교집합 B가 P의 A 곱하기 P의 B가 안 되면은 우리는 A랑 B를 종속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종속이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쯤 오면은 너희들이 뭐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냐면은 A랑 B가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배반이랑 독립이랑 살짝 헷갈리기 시작해. 왜 배반은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치? A랑 B랑 뚝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치? 하지만 아니야. 그치? 배반이랑 독립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치? 종 자체가 달라. 태생 자체가 달라. 그치? 섞일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문제에서 만약에 배반과 독립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배반과 독립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치? 심지어 배반이면 종속이야. 그치? 배반이면 무조건 종속입니다. 배반이면 무조건 종속이야. 그치? 왜? 배반이면은 교집합이 뭐가 나오는 거니까. 공집합 나와버리니까. 이 부분이 0 나와버린다고. 그게 각각의 확률 곱한 거랑 같겠어? 다르다는 얘기야. 그치? 배반이면 무조건 종속이야. 무조건 종속이야. 그치? 배반이랑 독립은 헷갈려 하지 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애들이야. 그치?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냐고. 오케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 그래서 97페이지 맨 위에 독립해가지고 뭐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뜻은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요 식 나와있지? 요 식에다가 별표를 딱 3개만 쳐놓을게. 요 식도 알고는 있어야 돼.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에는 변함이 없다 라는 게 독립. 자, 하지만 실제로 독립은 우리는 어떻게 체크할 거냐면은 뒷페이지 98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 칸에다가 별표를 되게 많이 쳐놓으세요. 됐어요? 자,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쪼개지는 거를 우리는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돼. 자, 그 다음 오른쪽 특강 잠깐 볼 거야. A랑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과 B,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독립종속 해가지고 나와있어. 자, 한번 보면은 자, A랑 B가 독립이잖아. 자, 그러면은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야.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A랑 B가 독립이면은 어디다 한쪽에다가 여집합 취하든 말든 무조건 다 독립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왜 그런지 증명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 증명하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 자, 뭐를 증명할 거냐면 하나만 증명하면 되는데 A랑 B가 독립일 때 A랑 B의 여집합이 독립이라는 거 한번 증명해 볼 거야. 그치? 자, 이게 독립이라는 거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그럼 A랑 B가 독립이니까 뭐가 성립해? P의
A 교집합 B가 P의 A 곱하기 P의 B가 되지. 맞아. 자, 그걸 만족하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얘가 독립이라는 거 확인해주고 싶어. 독립이라는 거 확인해주는 건 뭐라고? 교집합의 확률이 쪼개진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맞아. 자, 그래서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쪼개지는지만 우리가 체크할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네. 그치? 자, 이 부분의 확률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P의 A 빼기 A랑 B가 독립이 됐으니까 교집합은 이렇게 곱하기로 쪼개진댔어. 그치? 자, 그래서 P의 A 곱하기 P의 B로 쪼개질 거고 P의 A가 똑같이 들어있네. 묶어줄 거야. 그럼 1-P의 B가 되겠다. 그치? 1에서 P의 B를 뺀 거 뭐지? 전체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 뺐으니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되겠지? 맞아. 자, 그래놓고 놨더니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 확률의 곱으로 쪼개졌어. 그러니까 A랑 B의 여집합이 독립일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A랑 B의 여집합은 독립되는 거야. 그래서 독립. 자, 그래서 99페이지 맨 위에 박스칸 있는 거에 두고 별표 한 3개쯤만 쳐놓고 넘어가세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자, 뒷페이지 필수 9번 보자. 6번 보자. 독립과 종속의 판정 해가지고 나올 거야. 자, 필수 6번 보니까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 자, 그랬을 때 A는 홀수눈이 나온대. 홀수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A는 1, 3, 5 나오고 그리고 4 이상의 눈이 나올 거래. 그걸 B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는 4, 5, 6 하고 나올 거고 자, 3의 배수 눈이 나올 거야. 그걸 C라고 얘기를 하면은 3, 6 하고 나올 거야. 자, 그럼 A 교집합 B는 두 개 교집합하는 거니까 5만 나오고 B 교집합 C는 얘랑 교집합하니까 6 나오고 C 교집합 A는 얘랑 교집합하는 거니까 3만 나올 거야. 맞지? 자, 그럼 각각 다 구해볼게. A가 일어날 확률은 뭐지? 주사위 던졌을 때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2분의 1하고 나오고 B가 일어날 확률은 뭐야? 2분의 1하고 나오고 C가 일어날 확률은 뭐겠어? 3분의 1하고 나와. 맞지? 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뭐가 돼? 6분의 1 나오고 B 교집합 C 나올 확률 뭐가 돼? 6분의 1 나오고 C 교집합 A가 나올 확률은 뭐가 돼? 6분의 2라고 나와. 그치? 자, 그랬을 때 각각 A, B, C 중에서 독립인 거 한번 체크해 볼 거야. A랑 B가 독립인지 한번 체크해 보자. 독립인지 체크하는 건 뭐라고? 교집합이 곱으로 쪼개지는지 체크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P의 A 교집합 B 따로 P의 A 곱하기 P의 B 따로 계산해서 같은지 다른지 볼 거야. 자, A 교집합 B의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계산해놨고 P의 A는 2분의 1이고 P의 B도 2분의 1이야. 곱하니까 4분의 1이야. 같지 않네. 그래서 종속이야. 그치? 오케이. 자, 니은 B랑 C가 독립인지 체크할 거야. B 교집합 C의 확률과 P의 B 곱하기 P의 C를 계산해보면은 B 교집합 C의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찾아놨고 B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에다가 C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곱하니까 같아졌네. 그래서 독립 맞같다고. 그치? 독립 맞아. 자, D급 볼 거야. C랑 A가 독립인지 체크할 거야. 그래서 C 교집합 A의 확률과 P의 C 곱하기 P의 A를 계산해주면은 얘는 6분의 1이라고 우리가 찾아놨고 P의 C는 3분의 1이고 P의 A는 2분의 1이네. 그래서 같아졌네. 독립이라고. 알겠어요? 독립종속은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그치? 그냥 사건만 보고 B랑 C가 독립이래. 그러니까 4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이랑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사건 이 두 개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그게 받아들여져? 잘 안 받아들여져. 이 숫자만 보면은 그치? 이 숫자만 보면 잘 안 받아들여져. 오케이? 그치? 4 이상이랑 3의 배수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래. 그치? 그게 안 받아들여져.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을 가지고 독립종속을 판단하지 않을 거야. 서로가 영향을 주네 주지 않네 그거 가지고 독립종속을 판단하지 않을 거야. 독립종속 판단하는 것은 항상 교집합의 확률과 확률의 곱으로 판단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언제나 항상. 알지? 언제나 항상.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7번은 계산하는 문제야.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한번 해보면 P의 A가 3분의 1이고 P의 A 합집합 B가 6분의 5 하고 나왔을 때 P, B를 구해라 라고 이랬네. 자, 합집합의 확률 나왔으니까 우리는 확률의 덧셈 법칙으로 A 합집합 B가 P의 A 더하기 P의 B 빼기 P의 A 교집합 B 하고 나왔는데 마침 A랑 B가 서로 독립이래. 자, 독립이면 어느 부분이 바뀌어? 교집합 파트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자, 교집합이 뭘로 바뀌어? P의 A 더하기 P의 B 빼기 P의 A 곱하기 P의 B로 바뀌어지겠네. 그치? 자, 그 상태에서 P의 B 구하는 거니까 얘는 6분의 5 나오고 P의 A는 3분의 1 나오고 P의 B는 내가 찾고 싶은 건데 P의 A가 3분의 1인 상태에서 뒤에 P의 B가 곱해져 있다. 정리해주면은 3분의 2 P의 B 나오고 6분의 5에서 3분의 1 빼니까 2분의 1 나온다. 넘겨주니까 P의 B가 4분의 3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 방금 했던 요거처럼 사건만 보고는 독립 종속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 그래서 항상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할 거야. 그치? 그런데 사건만 보고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 그건 좀 외워둬야 돼. 그치? 자, 언제 독립과 종속이 되냐? 언제 독립이 되냐?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독립이 돼. 사건만 보고. 그치?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2번 던질 거야. 처음에 1의 눈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달라져? 안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사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전부 다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 그치?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동전을 던진다거나. 첫 번째 앞면던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앞면 나올 확률이 달라지는 거야? 안 달라질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안 달라지는 거니까 동전을 던지는 것도 독립이야. 그치? 화살을 쏜다거나.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는데 앞 사람이 명중했다고 뒷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명중할 확률이 달라져?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알지? 앞사람이 쏠 확률이랑 뒷사람이 쏠 확률은 그냥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알지? 자유투를 쏜다거나 페널티킥을 찬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독립입니다. 알겠어요? 독립이야, 독립. 자, 그래서 필수 8번 보면은 어떤 시험에서 지우랑 서준이가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이랑 3분의 1이야. 그럼 지우가 합격하면은 뭐 서준이가 막 떨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합격할 확률이 달라져? 아닐 거라고. 지우 따로 합격할 확률, 서준이 따로 합격할 확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는 독립이라고 봐줄 거란 얘기야. 그치? 서로 독립이야. 자, 그래서 8번 보면 A라는 사건을 지우가 합격할 사건이라고 하고 B라는 사건을 서준이가 합격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P의 A가 4분의 3 나온 거고 P의 B가 3분의 1 나온 거야. 이 상태에서 A랑 B는 서로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독립이라고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사건을 보고 독립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놓고 넘어갈 거야. 자, 그럼 1번 보자. 1번 보니까 지우와 서준이가 모두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뭘 구하는 거야? P의 A도 합격하고 동시에 B도 합격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네. 자, 근데 독립이었으니까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계산할 거라고. 그래서 4분의 3이랑 3분의 1 곱하면 돼. 그래서 4분의 1 하고 나오겠다. 알겠습니까? 그치? 자, 두 번째. 지우는 합격하고 서준이는 불합격할 거야. 그치? 자, 그럼 어떤 확률 구할 거야? A는 일어나고 동시에 B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구할 거야. 그치? 자, 그럼 아까 A랑 B가 독립이었으면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곱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야. 자,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3이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네. 그래서 계산하면은 2분의 1 하고 나오겠다. 그치? 자, 3번. 지우랑 서준이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할 거야. 그치? 자,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할 겁니다. 적어도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전체에서 아닌 거 빼줄 거라고. 여기서 아닌 건 뭐야? 모두 불합격할 확률 빼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1에서 뭘 뺄 거야? 지우도 불합격하고 동시에 서준이도 불합격할 확률 빼줘서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자, 그럼 1 빼기에 자, A랑 B가 독립이니까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야. 그래서 P의 A의 여집합 곱하기 P의 B의 여집합 계산하면 1 A의 여집합은 뭐야? 4분의 1. B의 여집합은 뭐야? 3분의 2. 해서 쓱쓱 2 6분의 1 빼주니까 6분의 5 하고 나와주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 들어갈 겁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냐면은 좀 전에 독립했었네. 그치? 자, 저렇게 자,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동전을 던진다거나 하는 게 서로가 독립적으로 일어나서 사건만 보고 독립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런데 독립시행은 뭐냐면은 이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질 거야. 한 4번, 5번 그렇게 던질 거야. 그치? 그랬을 때 특정한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지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이용한 확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주사위를 4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자, 그럼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2니까 3분의 1 하고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그 주사위를 4번을 던져서 3의 배수가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3번 나올 확률.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행을 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네 안 나오네 가지고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줄 거야. 그치? 자, 그럼 3의 배수가 3번 나올 거니까 첫 번째 어떤 케이스 있을 거고 3의 배수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3번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케이스 있을 거고 세 번째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네 번째 안 나오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야. 맞아? 자,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 없으니까 이 4가지 케이스 확률 구해서 싹 다 더해버리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얘는 첫 번째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왔어. 그래서 3분의 1. 두 번째에서 3의 배수 나왔어. 3분의 1. 3의 배수 나왔어. 3분의 1. 3의 배수 안 나왔어. 3분의 2 한 다음에 얘들은 어때?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별다른 신경 쓸 거 없이 얘들 곱하면 되겠다고. 오케이? 그래서 확률을 계산해야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돼? 3분의 1의 세제곱에 3분의 2하고 계산이 돼. 맞아?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계산될 거야? 나오고 안 나오고 하고 계산이 될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됐어? 3분의 1의 세제곱에 3분의 2하고 계산이 됐어. 자, 세 번째 것도 어떻게 계산될 거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똑같이 3분의 1의 세제곱에 3분의 2하고 계산된대. 순서만 달라졌을 뿐이지 확률 달라 안 달라? 전부 다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 확률도 뭐가 나올 거야?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하고 나올 거라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이 4개 다 더해주면 돼. 똑같은 거 4개 더해줬으니까 어떻게 계산할 거야? 4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대. 그치? 자, 그래서 요 확률이 지금 4개 더해졌어. 자, 이제 앞에 써져 있는 저 숫자 4에 주목을 할 겁니다. 왜 하필 숫자가 4일까? 왜 4일까? 4가지 자리 중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이 세 자리를 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4가지니까 4가 곱해졌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그 네 자리 중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세 자리를 결정해 주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써주면 돼? 유식하게 4 컨비네이션 3 써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앞에 4가 곱해진 거를 우리는 4 컨비네이션 3이 곱해졌어 라고 생각을 해줄 거야. 그치? 그래 놓고 나서 네 자리 중에서 3번 3의 배수가 나왔는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번 일어난 거고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이 한 번 일어났다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이제 n번 시행해서 r번 성공할 거야.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 확률이 P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자, 이 녀석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은 이제 공식 외우지 말고 외워야 되긴 한데 외울 거긴 한데 스토리텔링으로 풀 거야. 그치? 얘기해가면서 n번 시행해서 r번 성공했어. 성공할 확률은 P는 R번 일어나고 실패 확률은 1-P는 N-R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그냥 풀 거라고. 그래서 자, 4번 시행해서 3번 성공했대. 야, 4번 시행해서 3번 성공했어. 성공 확률은 3분의 1은 3번 일어나고 실패 확률은 3분의 2는 한 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알겠어요? 어렵지 않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풀면 돼. 오케이. 자, 거기에 대한 문제 필수 9번부터 차근차근 볼 겁니다. 필수 9번 봐주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수. (9번에) 1번 보니까 6번 던졌어. 주사위. 자, 1번 짝수눈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러니까 시행 횟수는 6번이고 성공 횟수는 4번이야. 성공 확률은 뭐가 나와? 짝수눈이 나올 확률인 거니까 2분의 1 나오는 거야. 한 번 시행했을 때 짝수눈이 나올 확률. 자, 그럼 6번 시행해서 4번 짝수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할 거라고? 6번 시행해서 4번 짝수눈이 나온대. 그치? 짝수눈이 나오는 2분의 1은 4번 일어날 거고 그러면 짝수눈이 아닌 홀수눈이 나올 확률은 2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해 줄 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열심히 계산 6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 하고 계산해 주면 돼. 알겠어요? 자, 두 번째 2번 보니까 짝수눈이 2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그치? 자, 그럼 짝수눈이 2번 이상 나올 거니까 짝수눈이 2번, 3번, 4번, 5번, 6번 나올 확률 5가지 경우를 찾아줘야 돼. 그러느니 우리는 전체에서 0번, 1번 나올 걸 뺄 거라고. 훨씬 빠를 거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짝수눈이 2번 이상 나올 확률은 전체에서 0번 나올 확률 빼줄 거고 1번 나올 확률 빼주는 게 조금 더 빠르겠다고. 그래서 자, 그럼 전체 확률은 1이고 0번 나올 거야. 총 6번 던졌는데 짝수는 한 번도 안 나왔대. 짝수눈이 나온 2분의 1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짝수는 홀수는 2분의 1은 6번 일어났어. 이렇게 계산할 거고. 빼기 짝수는 한 번 나왔어. 6번 시행해서 한 번 짝수눈이 나왔어. 짝수는 2분의 1은 한 번 일어나고 홀수는 2분의 1은 5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해 줄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1-2의 6제곱 26이 아니고 2의 6제곱분의 1 빼기 2의 6제곱분의 6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 그치? 자, 그 뒷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10번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처음에 주사위부터 던졌네. 주사위 3의 배수 눈이 나오면은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 눈이 나오면은 동전을 4번 던졌어. 뭐 그럴 수 있지. 자,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앞면 2번. 자, 그럼 이 녀석은 동전만 던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동전을 몇 번 던질지를 결정을 해주고 시작하는 거네. 그치? 자,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 눈이 나왔을 때랑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4의 배수 눈이 나왔을 때로 그냥 케이스를 나눠줄 겁니다. 그치? 다른 거 나왔을 때는 동전을 던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경우는 우리는 생각 안 해줘도 되고. 알겠지? 그럼 3의 배수 눈이 나왔어. 그럼 3의 배수 눈이 나온 확률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 나왔으니까 6분의 2 곱하기. 자, 그럼 동전을 3번 던질 거야. 그 상태에서 앞면이 몇 번 나올 거라고? 2번 나올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3번 던져서 2번 앞면이 나올 거래. 앞면 2분의 1은 2번 일어나고 뒷면 2분의 1은 1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해 줄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주사위 4의 배수는 나올 거야. 4의 배수는 몇 분의 몇이야? 4밖에 없잖아.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4의 배수 나오면 동전 몇 번 던질 거야? 4번 던질 거야. 그럼 4번 던진 상태에서 앞면이 2번 나올 거야. 앞면 2분의 1은 2번 나오고 뒷면 2분의 1은 2번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해 줄 거라고. 오케이. 케이스 나왔으니까 우리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11번까지 볼 거야.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었을 때 동전을 8번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은 20점 얻고 뒷면 나올 때마다 10점을 얻는 게임을 했을 때 점수의 합이 100점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점수의 합이 100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 번 나오는지를 우리가 구해줄 거라고. 그래서 앞면을 X번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 뒷면은 몇 개 나오는 거야? 8-X번 나오겠지? 맞아. 그치? 자, 그럼 앞면이 나왔어. X번 나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앞면 나올 때마다 20점 얻는 거니까 총 점수는 20X만큼 얻을 거야. 앞면 X번 나왔으니까. 뒷면은 8-X번 나왔는데 뒷면은 10점 얻을 거래. 그치? 그러니까 10 곱하기 8-X 계산한 게 총 100점 나오게끔 하는 X 찾아줄 거라고. 맞아. 자, 그럼 전개하니까 20X 빼기 10X니까 10X 더하기 80이 100. 그래서 X가 2면 되겠네. 그래서 앞면 2번 나오면 되겠대. 맞지? 그럼 뒷면은 6번 6번 나오면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점수가 100점 나올 확률은 결국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찾는 거랑 똑같아서. 그치? 자, 몇 번 던졌어? 8번 던져서 2번 앞면 나왔대. 앞면 2분의 1은 2번 나오고 뒷면 2분의 1은 6번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이제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